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CAD 자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 교재 46쪽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46쪽 리본 메뉴를 사용해서 자르기 명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트림이 되겠어요. 트림. 리본 메뉴에 있는 자르기를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자르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걸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이제 명령어, 라인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리미트,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누르고, 또 마찬가지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아까 조금 전에 사용을 했으니까 그대로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창에서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여기 자르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트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객체, 요것들을 이제 객체라고 그렇게, 요것들을 이제 각각의 하나씩을 객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트림을 좀 해보면, 일단 선택을 하게끔 돼 있죠. 그죠? 트림을 다시 한번 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쳐주면 우리가 이제 자르고자 하는 부위를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했던 것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트림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사용이 잘 되도록 연습을 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인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라인을 이렇게 명령어를 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선을 이렇게 그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옵션에 여러 가지 울타리도 나오고, 걸치기, 프로젝트, 모서리, 지우기, 언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을, 옵션을 한 번씩 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은 그냥 트림이고 옵션을 사용을 안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러기 전에 라인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에 다시 들어가서 트림 엔터 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하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언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걸치기도 이런 선택을 하고, 걸치기는 이제 걸치는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는 거죠. 걸치기, 걸친 부분이. 여기에 이제 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림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 좀 보면 트림하고 엔터 치면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트림이 되고, 울타리와 걸치기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자를 만들려면 박스가 이제 상자가 되죠. 박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REC하고 이제 그 첫 번째 클릭을 하고 50,50 이렇게 하면 사각형 50,50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지금 절대좌표 아직 이제 그 좌표는 안 배웠지만 절대좌표 0,0에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사각형은 폴리라인입니다. 폴리라인. 그래서 선택을 하면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인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뭐 대충 이렇게 먼저 좀 만들면, 이 상태의 사각형은 선이 하나씩 돼 있죠. 지금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씩.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가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이 폴리라인은 선이 하나예요. 즉 객체가 1개인 거죠. 그래서 요 객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쪼개기를 하게 되면 여기 리본 메뉴에서 보면 이렇게 익스플로 분해를 이렇게 해도 되고, 단축키는 이제 X가 돼 있어요. X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씩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객체가 4개가 된 거죠. 물론 뭐 익스플로 전체를 다 그 타이핑을 명령창에 다 타입을 해도 돼요. 단축키 X를 써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선 하나를 뭐 또는 요 선이 되겠죠. 요 선이.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리기에 들어가면 이 나누기가 있어요. 나누기. 디바이드. 물론 이제 메저도 있고,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눌 때에는 디바이드를 쓰고, 메저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나누는 거죠. 또는 여기에 디바이드 이렇게 명령창을 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주고 나면 세그멘트를 이제 몇 개를 쪼갤 거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예를 들어서 4개가 하면 여기 이제 4개가 이렇게 쪼개진 거죠. 지금 이게
지금 4개가 쪼개졌는데 그걸 좀 알 수가 없는 포인트가 좀 쪼개졌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는 DDP 타입이라는 게 이제 그 포인트의 타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점으로 아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이거나 이걸로 뭐 이거 뭐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쪼갠 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이렇게 디바이드 나눠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메저를 좀 사용을 해보면 메저를 사용하면 이쪽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길이를 좀 다시 빠져나와서 길이 분할 거리를 좀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거리가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나누면 되겠어요. 메저 다시 들어가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길이는 뭐 200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뭐 그 직교 좌표를 이렇게 켜고 라인을 그려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린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트림의 울타리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고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치면 이제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 그 울타리가 걸치는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트림에서 걸치기를 이렇게 하면 걸치기라면 여기서 이렇게 걸쳤다 이렇게 그러면은 걸친 부분이 이 테두리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걸친 이 테두리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아까도 했듯이 그게 이제 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와보면 트림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스 지금 렉탱글은 했죠. 렉탱글 상자 사각형.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박스죠. 이게 맞죠? 이게 박스인데 얘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반 선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분해를 이렇게 누르면 선택을 해서 누르면 객체 선택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분해가 됐죠. 이렇게 하나씩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뭐 그 등분할을 이렇게 누르면 객체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이건 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자. 그래서 이제 상자 얘를 3D 뭐 아직 3차원은 안 되었지만 3D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이제
상자로 돼 있죠. 지금 상자로. 그러니까 이게 등분할이 안 되는 거죠. 요건 지금 평면이죠. 2D 상태고 이건 3D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자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을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서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라는 게 있는데 익스텐드는 이제 선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보면 여기서 좀 보면 익스텐드 이렇게 익스텐드를 이렇게 하면 익스텐드를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렇게 객체 선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객체 요걸 이렇게 연장하는 거죠. 요 선을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고 엔터하고 이걸 치면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보면 이제 마우스 드래그인데 마우스 드래그는 이제 기본적인 것인데 자,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는 색깔이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초록색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녹색 계통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녹색. 두 번 했는데 차이점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파란색 안으로 들어온 객체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요 파란색 안으로 들어온 요거하고 여기만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객체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는 녹색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지금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지금 이렇게 전체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온 요거하고 이 녹색의 화면에 객체가 선택된 부위가 다 선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객체하고 요 객체는 요렇게 전체가 선택이 안 됐지만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선택이 안 됐죠. 걸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요 범위 안에 얘는 조금이라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죠. 선택이 안 된 거죠. 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래그를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에 따라서 좀 그 객체 선택이 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시 좀 그 교재로 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르기라든가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가 있나요? 간격 띄우기 옵셋. 자, 옵셋이 있는데 옵셋은 간격을 띄우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걸 좀 보도록 하죠. 옵셋을 이렇게 누르면 간격 띄우기를 하기 전에 통과점을 선택을 이렇게 하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통과점이 지정이 된 이후에 종료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간격을 얼마만큼 띄울 건지 숫자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 띄우는 거죠 지금. 그죠? 반복해서 마찬가지 T를 누르고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간격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을 이렇게 치면 100만큼 이렇게 띄워지는 거죠. 이렇게 100만큼. 여기서 요만큼이 100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아까 입력했던 요 100. 그죠? 조금 전에는 숫자를 안 넣고 옵셋을 하고 객체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임의의 점에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간격을 띄운 거죠, 이렇게. 조금 전에는 이제 100이라는 숫자만큼 간격을 띄운 거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간격을 반복해서 띄우기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격 띄우기가 됐어요. 물론 이제 리본 메뉴 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리본 메뉴 창에 보면 간격 띄우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클릭을 해서 지금 직교가 지금 켜져 있는데 직교를 이렇게 끄고 스냅이 지금 켜져 있죠. 스냅도 끄고 그래서 다시 간격 띄우기 T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다 대고 클릭을 해도 되고 정확한 숫자에 예를 들어서 300이면 300만큼 여기서 이만큼 300이 띄워진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제 289인데 정확하게 이제 재보면 300이 나오겠죠. 이렇게 스냅을 키우고 하면 스냅을 키우고 여기서 이만큼 하면 다시 한번 칠까요? 아까 스냅을 여기서 여기죠, 그죠? 이렇게 조금 이게 291, 300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딤이라는 걸 좀 해서 볼까요? 딤을 보면 지금 치수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이 ISO 25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디폴트 상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딤9을 좀 이렇게 보면 dim라인을 갖다 대고 보면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크기가 좀 적게 보이는데 이거 300이 지금 안 찍힌 거네요, 그죠? 우리가 입력은 300을 했는데 291이 찍힌 거네요. 자, 요것도 이제 그 크기를 조정하는 거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딤 스타일에 대해서는 치수 스타일은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옵셋까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옵셋 자르기를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자르기 우리가
tr 압축 단축 키는 tr이네. tr 엔터 하면 이제 그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고, 트림 해도 되고, 단축키는 tr이고, tr에서 자기가 원하는 칼 자르고자 하는 부위를 선택을 하고 해도 됩니다. 엔터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봤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기 바라고, 지금 설명하는 요걸 같이 따라서 한 번씩 반드시 해보고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인데 연습인데 요거 교재 예제 9번이 나와 있죠. 요 9번을 요 옵셋을 사용하거나 tr 자르기를 사용해서 한번 따라하기를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 나와 있는 예제 9를 따라해서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카페에다 카페에 첨부된 파일은 요걸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요번 주는 요걸 연습하면 되겠어요. 요걸 연습을 해서 연습한 그 파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CAD 파일이니까 그걸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옵셋 마찬가지 일정 간격 이렇게 띄우는 거 연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10번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연장이 있는데, 연장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연장, 익스텐드. 지금 새로운 명령어가 많이 나오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서 명령어하고 기능을 익혀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과제물은 요번 주의 과제물은, 이번 과제물은 조금 전에 봤던 예제 몇 번이었나요? 요거죠. 예제 과제물 예제 12, 그리고 아까 문 하나 그리는 게 있었는데, 요거죠. 예제 10,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옵셋 연습하는 게 있었죠. 예제 9. 자, 그래서 요번 주 그 동영상을 쭉 보고 연습을 하고, 예제 12, 19까지 여러분들 그 캐드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일단 각각 그리면 되겠죠. 예제 뭐 9 여기다가 예제 9 그리고 10 그리고 12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한 걸 그리고 연습한 내용을 요 파일 저장하기 하면 되겠죠. 이 파일. 그래서 이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그죠? 저장하기,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하면 저장하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홍길동 홍길동 다시 요번엔 이게 4주차인가요? 4주차 해서 저장을 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요 파일, 저장된 요 파일을 그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제 12까지죠. 여기까지 과제물까지 해서 카페에다가 파일로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지금 지난주까지 쭉 해서 명령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지금 과제가 나왔지만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기 바래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